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2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요.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신고가 돌파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테마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제시했던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자면요. 굉장히 이게 어떤 특이점이 보인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스 터빈과 수소 쪽, 이쪽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수주 금액이 날카롭게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가이던스가 제시했던 것보다 굉장히 날카롭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스 터빈 쇼티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가 조금 유추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SMR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회사잖아요.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엄청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원전 쪽은 특히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쨌든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팀코리아랑 나눠 먹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팀코리아랑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수주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한테 떨어지는 금액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가 있겠지만 가스 터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가스 터빈 만들 수 있는 곳이 딱 4곳밖에 없죠. 전 세계에 4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전 주기기 같은 거 하나 수주할 때마다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게 몇 개만 쌓여도 지금 가이던스 훌쩍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이런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선반영돼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견인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지금 원전 해체 테마도 무조건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해체가 고리 1호기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리 1호기를 하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게 되면 어떤 부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500조 시장 열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테마의 지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식이 여기서 끝날 거느냐 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테마냐라는 부분에서 당연하게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하고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댓글에다가 어떻게 달아주셔야겠어요? 이렇게 매도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 분이라도 더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뭐라고 달아주셔야 되냐면 댓글에다가 10만원이라고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100만원 가기 전에 들르는 구간이 여러분들 1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됐든 뭐 몇십만원이 됐든 여러분들 목표 하시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간까지 가기 전에 일단 1차적으로 10만원부터 가자라는 의미에서 10만원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10만원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이 참여도가 높구나 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지금 가이던스에 비해서 굉장히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주가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매도세가 아니라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요. 우리가 댓글에 10만원이라고 다는 작업 5초밖에 안 걸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기사 내용이 나온 게 언제냐면은 7월 15일 엊그제 나온 내용의 기사인데 두산에너빌리티 3.8조 수주 달성이라고 하면서 하반기 원자력 승부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내려와서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가스 수소 분야에서 2조 8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전체 물량을 견인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될 단어 2조 8천억 원입니다. 2조 8천억 원. 자, 그러면 왜 2조 8천억 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과거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지금 공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지금 IR 자료를 발표했던 거에 2024년 연간 경영 실적 및 2025년 경영 계획 이게 과거에 나왔었던 가이던스거든요. 이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은 2025년 수주 가이던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요. 여기 지금 유심히 보시면은 가스 수소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가스 수소 부분이 3.4조 원입니다. 3.4조 원.
3.4조 원으로 2024년에 비해 줄어들면서 이 3.4조 원을 2025년도 목표치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라는 내용이요. 수주 계획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스터빈 기자재, 가스터빈 서비스, 복합 EPC, 복합 STG 이거를 이제 가스 수소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3.4조입니다. 3.4조. 아까 전에 보신 수치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셨겠지만 2조 8천억 원이에요. 이미 상반기에 한 게. 자, 그럼 어떻게 증가를 했다는 거냐면 2조 8천억을 이렇게 증가를 해놓고 나머지 6천억을 하반기 내내 한다. 이게 여러분들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스터빈 발전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은 뭐다? 트랙 레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요 프로젝트로는 베트남 오몬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공사 9천억, 그리고 사우디에서도 스팀터빈 발전기 공급 3,400억,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또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공사 8,900억.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빵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9천억, 3,400억, 8,900억. 한 방에 그냥 퍽퍽 들어오는데 앞으로 몇 억이 남은 거예요? 6천억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천억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거 그냥 하나만 따와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요거는 두 개 따와야겠죠. 6천억은 그냥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달성할 때부터 이미 주가는 뭐다? 선반영돼서 올라가면서 나중에 3분기 끝나고 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부터 주가는 올라가고 있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떤 거예요? 2조 8천억 이미 수주를 딴 상황에서 올해 목표치가 3.4조억이었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6천억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터빈 쇼티지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가스터빈 쇼티지 반복적으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스터빈 쇼티지에 물 만난 두산에너빌리티 노를 저으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가스터빈을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소형으로 지을 수 있는 기업은 많은데 가스터빈 대형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4곳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저 보시면은 급증하는 수요와는 달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GE-지멘스, 미쓰비시,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GE 번호봐 완전 차트 미쳐서 날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G 번호바라고 되어 있는 거 시가총액이 175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1754억 달러면 얼마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4억 맞죠? 끝에가 4억으로 되어 있는 게 USD 달러가 보이실 텐데 1754억이 우리나라 돈으로 242조예요. 242조가 시가총액이라는 소리요. 자, 그러면 242조짜리가 물론 여기서 상승을 해줄 때는 조금 더 적었겠지만 어떻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하루 만에 몇 퍼센트로 올라간 거예요? 보시다시피 종가가 15%, 시가총액이 242조짜리가 이것보다 물론 이제 조금 적었을 겁니다. 상승한 후가 242조니까 이것보다 살짝 적었던 기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390조인데 240조대에 있는 이 종목이 하루 만에 몇 퍼센트요? 15% 가까이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어마무시한 상승률이겠죠? 왜냐면 과거에는 야금야금 찔끔찔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얘도 시가총액이 커서 이렇게밖에 못 올라갔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기업들은 그럼 어떻냐면요.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 12조 엔이라고 하면 120조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 775억 유로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20조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GE-지멘스, 미쓰비시가 위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시가총액이 얘가 지금 240조 그리고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에 120조, 미쓰비시가 120조로 딱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대략적으로 지금 40조대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렉트로 3배가 바로 상승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뭐까지 있는 겁니까? SMR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원전 같은 부분도 당연하게도 중요하게 봐주셔야겠죠. 대형 원전 팀코리아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 해체 시장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들어가면서 빠르게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짚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G나 지멘스 같은 경우에 사우디 등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면서 2029년까지 공급 일정이 사실상 꽉 차 있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만큼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가스터빈 부족에 두산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트랙 레코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돼요.
이력서가 부족했었는데 이력서가 계속 어떻다? 쌓여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쌓여가고 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동과 베트남에서 2조 1천억 가까이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 주요했다.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하반기에 더 빠르게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요가 폭발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 쇼티지 사건 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단 키트와 리튬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티지는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건데, 이 사건이 진단 키트 있었고 리튬이 있었는데 진단 키트 관련주들 몇십 배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었고, 리튬 관련 종목인 금양이 20배, 에코프로가 15배 가까이를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쇼티지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올라온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 구간, 딱 6만원 구간을 세력들이 돈을 써서 3조 7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발생시키면서 누가요?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견인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견인을 했던 이 자리,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저점에 닿을 때마다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좀 덜 미치게.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21선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앞전에 있었던 에코프로나 하나오션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한화오션 지금 굉장히 좀 추세가 좋은 가운데 한국과의 미국과의 그리고 이제 조선업 분야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어서 또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오션 지금 굉장히 잘 버텼고 좋은 주식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하나오션도 상승을 3배 가까이 해준 다음에 눌러줄 때는 61선까지 과격하게 이렇게 흔들어 제꼈다라는 소리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여기까지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저점 부분에서 닿는 구간에서 반등을 계속해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만큼 누가? 외국인 놈들이 아주 철저하게 가격 방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이고, 과거에 있었던 국민 주식 소리를 들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61선 터치하고 이렇게 한번 심하게 훼손했다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2달 가까이를 이런 구간에서 체류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양봉이 출현을 했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자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박스 구간에서 누가 자꾸 개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개입을 하면서 양봉이 뜨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는 날, 음봉이 뜨고 있는 캔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도를 하는 날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매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대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테고, 이전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갑자기 개입해서 갑작스러운 매수세를 쏟아주면서 11선 위로 안착을 해줬던 이날이 바로 특징적인 날이었다 보니까 이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게 됐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날이 5월 7일이다라는 말씀인데, 5월 7일에 어떻게 보내드렸었냐면요. 자, 5월 7일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26,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가 보시자라고 안내드리면서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면서 2분기 실적 자료까지 나오자마자 바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딱 해보셨을 때요, 요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겁니다. 요 링크 이상한 스팸이 아니니까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주도주 대응 타점 및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부분에 체크를 해봐 주시고, 연락처에다가는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간혹 이렇게 예시처럼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구독자님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 분석에 이어서 바로 말씀드릴 부분이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매집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이번 매집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체크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국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구독자가 19.1만 분 가까이로 확인이 되실 텐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19만 분이셨습니다. 지금 1000명 가까이가 또 증가를 며칠 사이에 했는데 기존의 구독자님들이 계속 조회수를 태워주시면서 새롭게 구독자님들이 유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내드렸을 때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구간은 굉장히 잘 버티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특징적으로 짚어드렸던 건 가스 복합 발전기, 가스 관련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수주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날카롭다. 올해 목표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3.4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이던스에서 벌써 얼마를 2.8조 가까이를 수주를 했구나. 여기 지금 보시면은 2.8조를 이미 수주를 했고 6천억 정도 남았다라는 걸 가이던스 IR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갑자기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2.8조 가까이를 수주하고 있던 상반기에서 갑자기 6천억 밖에 더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확률보다는 당연하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가는 확률이 훨씬 높은 어떤 측면을 맞이하고 있다? 쇼티지 측면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트랙 레코드 이력서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전년 대비 3.6조 증가한 10.7조를 계획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10.7조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0.7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확인을 시켜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이 코스피도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본이 얼마 전에 이제 25%에서 15%로 낮췄죠. 15%로 낮췄는데 사실상 이게 선거 공약 같은 모호한 말이라고 해서 일본이 성공적인 협상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일본은 과거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미국만 만나면은 그냥 깨갱거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는 거냐면, 미국산 쌀 및 특정 농산물, 자동차와 트럭 등을 개방하면서 대미 투자를 5,500억 달러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퍼주기가 아닌 이유는 투자 형태나 시기가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기간도 불명확하고 일본은 미래 투자 약속하고 관세 인하 실익을 얻어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협상단도 언제까지죠? 마감이 8월 1일까지죠. 이제 아무래도 협상 마감인데, 우리가 이제 8월 1일까지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SMR 육성의 여야정 초당적 협력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예전에 사장님 출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탈원 전파도 에너지 믹스로까지 돌아서 가면서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SMR 육성 정책 포함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 줄 거는 주더라도 받을 거는 받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게 이 받을 거 받아오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원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하게도 조선 협력에 대한 부분도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방원, 사실상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라기보다는 미국 자체가 사실 방산에 굉장히 잘하는 나라기 때문에 방산은 뭐 그렇다 쳐도 조선이라든지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짚어가 주셔야겠다. 특히 원전은 우리가 받아올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말씀이고, 지금 뭐 소고기 시장을 개방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트박스라는 종목이 급락했다가 급등을 좀 했던 금요일장이라고 짚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트박스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했다가 소고기는 제외한다고 해서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줬던 금요일장이라고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소고기나 쌀 시장을 개방하기에는 조금 확률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줄 건 주더라도 받아올 거에서 핵심 카드 뭐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부분 무조건적으로 핵심 카드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짚어드릴 수 있는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고리 원전에 대한 해체 승인이 나면서 어떤 부분 해체 시장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봐줘야 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고리 1호기 1조 투입해 해체라고 하면서 500조 신시장 진출 신호탄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 첫 원전 해체 결정을 했죠. 6월 27일 날 이미. 그러면서 글로벌 해체 시장 공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해체 시장이 무려 500조 원의 블루오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구정지 원전이 41개에 달하는 미국이고, 원전 해체 최대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양국 공동연구과제도 도출 착수,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술은 확보하고 있지만 해체 경험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 고리 1호기가 해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때는 해체 관련해서 무섭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한 가지 더 짚어드렸던 거는 MSCI 관련한 테마를 좀 짚어드렸었죠. 하지만 이 MSCI 관련해서는 수차례 정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서도 여전히 추세는 이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렇게 둥근 바닥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도요,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여기까지 빠진 게 마이너스 21% 정도인 게, 이게 정말로 조정을 얼마 안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잘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세워주고 있다. 이런 이전에 있었던 하방 추세에서 옆으로 틀어주면서 횡보 추세로 전환을 하나 싶더니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선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방 추세로 가고 있던 걸 상방 추세로 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위에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좀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 전고점 시원하게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다음 주쯤으로 예상은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관세 협정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불안감이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정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금요일까지는 해서는 좀 보류를 해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보류를 해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전에 매집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1개월 전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6월 14일 날 촬영했던 영상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라고 되어 있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동양철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동양철관이다라는 종목을 영상에서 찍어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언급드렸던 이유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슈가 될 거라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동양철관 한번 그대로 가서 보시면요,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 뒤로 40%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트만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정과 테마가 있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선정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당연하게도 물론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겠지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고, 이 다음번으로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종목이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에 가져온 종목이 이번 가져온 매집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거의 같은 테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상승을 했던 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음봉준 구간까지 똑같죠.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는 척하고 내려온 구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좀 되실 텐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이렇게 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4년간의 박스에 어디까지밖에 못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발목까지밖에 못 와 있는,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로 따지면 여기 정도밖에 못 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의 상단부까지만 해서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와준다라고 해도 18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30% 정도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사실상 같은 테마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 종목, 얼마 전에 법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되는 이번 매집주, 이번에도 올라가고 나면은 동양철관처럼 오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픈을 딱 했을 때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걸이라고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에 달려있는 링크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에서 주도주행 타점 및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체크해 주시고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두산 매집이라고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체크하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매집주까지 같이 보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타점도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테마냐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하게도 논란이 되면서 상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테마.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해외 증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스터빈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SMR 관련 종목인 뉴스케이 파워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나 싶더니만 전고점까지 딱 갖다 놓은 자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센트러스 에너지 전고점 부근까지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고, 오클로라는 종목도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목요일날에서 금요일날로 넘어갈 때 종가를 11%를 찍어주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세 상승의 흐름을 막을 만한 지금 악재는 보이지가 않는다. 다만 어떤 불확실성이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만 조금 살아있는 구간이다. 이 구간만 한번 뚫어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모두 다 10만원이라고 작성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